SAP 클라이언트, KSG 회원들의 관심이 있으면서 궁금해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SAP사와 KSG 파트너사를 초대해서 설명 듣고서 질문하고 답하는 온라인 패널 토의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저희도 놀랄 정도로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중간에 퀴즈도 있으니 참여하셔서 선물도 받으시고 궁금한 내용도 질문 많이 해주세요. 오늘 이 행사는 처음 실시하지만 향후에 매월 실시할 예정이니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서는 언제라도 KSUG 홈페이지에 올려주시면 많은 분들의 의견이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오늘 행사하기에 앞서서 돌발 퀴즈 드리겠습니다. KSUG의 풀네임을 한글이나 영문으로 댓글로 보내주십시오. 선착순 3분 선물 드리겠습니다. 오늘 1시간 동안 진행될 때 수시로 질문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질문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 추첨해서 선물 또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분 축하드립니다. 정답은 한국 SAP 사용자 그룹, 코리아 SAP 유저 그룹입니다. 자, 오늘 행사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공지되었던 대로 SAP S4HANA 클라우드 관련된 궁금증을 시원하게 풀어주는 세션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내용을 원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참석은 SAP 이태용 전무, AWS 김고중 전무, BSG 파트너스 오대현 전무께서 해주셨습니다. 1부에서는 3분의 주제 발표를 듣고 2부에서는 여러분들이 실시간 보내주시는 댓글 질문과 저희가 준비한 내용을 묶어서 Q&A 패널 토의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진행되는 중간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그 내용을 포함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참석해주신 3분 간단하게 인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SAP 이태용 전무입니다. 안녕하세요. SAP에서 코어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을 담당하고 있는 이태용 본부장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두 번째 AWS 김고중 전무입니다. 안녕하세요. AWS에서 SAP 온 AWS 비즈니스를 맡고 있는 김고중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세 번째 BSG 파트너스 오대현 전무입니다. 안녕하세요. BS 파트너스 오대현입니다. 함께 하게 돼서 너무 반갑고 기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발표에 들어갈 건데 궁금한 내용 진행되는 중간에 수시로 댓글로 남겨주세요. 첫 번째 발표자는 SAP 이태용 전무께서 S4HANA 클라우드 서비스들의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작년 한 해 고생 많으셨죠? 지금까지도 마스크 쓰고 다니시느라 고생 많으신데요. 저는 오늘 오랜만에 마스크를 이렇게 딱 벗으니까 너무 시원하고 좋습니다. 1년 동안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가 덮치면서 어떤 시대적인 변화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 생활의 환경의 변화도 많았고요. 비즈니스 환경의 변화도 굉장히 컸습니다. 특별히 그 온라인 비즈니스가 굉장히 활력화되었고요. B2C에서 자동화가 굉장히 가속화되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뭐 주식을 샀는데 이게 아주 코로나 시대에 아주 각광받는 주식이었고 무려 20배나 뛰었다고 어제도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부러웠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시대가 굉장히 변화를 가속화시키는 상황과 환경이기 때문에 오히려 기업 입장에서는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주제가 S4HANA 클라우드인데요. 사실은 아마 1월 달에 저희 그 크리스천 클라인 회장님이 Rise with SAP라는 말을 화두를 던졌거든요. 그래서 아마 SAP를 잘 아시는 분들은 Rise with SAP가 뭐야? 이러신 분들이 많습니다. 또 최근에 얘기가 많이 되는 프라이빗 클라우드 에디션, 즉 PC라고 하는데 PC는 도대체 뭐야? 그동안에 계속 프라이빗 클라우드가 있었는데 이건 또 뭐지? 이러신 분도 계시고요. 또 작년부터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하나 엔터프라이즈 클라우드, 핵이라고 우리가 소위 말하고 있는 그런 솔루션도 있었습니다. 당연히 퍼블릭 클라우드도 있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너무 궁금해 하시고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 이 짧은 시간에 이런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일단 먼저 라이즈 위드 SAP가 뭐냐, 뒤에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비즈니스 트랜스포메이션 애저 서비스라고 부제를 달아보았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인프라 애저 서비스,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지만 비즈니스 트랜스포메이션 애저 서비스라는 말은 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좀 거창하기도 하지만 뒤에서 제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이래서 이런 말을 썼겠구나라는 아마 의구심이 해소될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희가 얘기할 때 라이즈 위드 SAP를 중심으로 얘기할 텐데요. 이거는 제품으로 돌려 말하면 PC입니다. 그래서 프라이빗 클라우드 에디션을 중심으로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도 퍼블릭, 또 핵, 또 PC 여러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제가 프라이빗 클라우드 에디션 중심으로 말씀드리겠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헷갈려 하시기 때문에 제가 좀 한번 단순화하는 도식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도대체 온프레미스가 뭐고 퍼블릭이 뭐고 프라이빗이 뭐냐. 일단 먼저 제가 저의 데이터 센터 또는 우리 회사의 그룹사의 데이터 센터가 있어서 거기에 운영을 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 그거는 온프레미스입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고 내가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싸서 글로벌 플랫폼 위에 올려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보통 이제 AWS, MS, 구글하고 계약을 하시는데요. 이것이 이제 IaaS 솔루션을 계약을 하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SAP가 너무 좋아서 SAP랑 이렇게 계약을 하고 싶어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하나 엔터프라이즈 클라우드 Bring Your Own License 소위 리프트 앤 시프트 플랜을 이제 가지고 가시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싫으면 결국은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하지 않고 소프트웨어 서브스크립션, 구독료 방식으로 가져가겠다는 말씀으로 해석이 될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맨 오른쪽 위에 보면 1번이 나오는데 나만의 프로젝트, 나만의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싶어요 라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비록 내가 클라우드 환경을 가더라도 내 데이터 센터를 활용하고 싶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럴 때는 우리가 핵 데이터 센터 옵션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는 두 번째, 오늘 주제지만 내가 소프트웨어, 인프라, 메인터넌스, 부가 솔루션들을 하나의 계약으로, 한 가격으로 통일해서 쓰고 싶어요. 이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럴 때는 S/4HANA 프라이빗 클라우드 에디션을 제한 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나는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글로벌 베스트 프랙스를 그냥 도입해서 그걸 우리 회사의 표준 프로세서로 삼고 싶어요. 이러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럴 때는 S/4HANA 퍼블릭 클라우드라고 우리가 제안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파란 박스는 저희가 이제 프라이빗 클라우드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이제 빨간 박스는 저희가 퍼블릭 클라우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IaaS 할 땐 특별히 이제 헷갈리지 않게 저희는 ERP on 클라우드라고 말씀드리고요. 그 외에 저희가 말하는 프라이빗이나 퍼블릭 클라우드는 클라우드 ERP라고 줄여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좀 더 그 차이점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맨 왼쪽에 이제 박스가 퍼블릭 클라우드고요. 가운데 있는 박스가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프라이빗 클라우드 에디션입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은 언프레미스 영역입니다. 언프레미스하고 클라우드는 조금 이제 많이 구별이 많이 가능하신 분들이 많아서요. 오늘은 퍼블릭하고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조금 구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라이선스 모델은 구독료 방식이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구현 주체 콘텐츠에 대한 오너십이 많은 부분 파트너를 중심으로 간 것이 프라이빗 클라우드입니다. 또 더 큰 차이는 어플리케이션 운영이나 콘텐츠 생애 주기 관리를 파트너나 고객분들이 직접 할 수 있도록 좀 열어준 것이 프라이빗 클라우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퍼블릭 클라우드보다는 프라이빗 클라우드가 더 좀 자유도가 높고 또 인계해줄 수 있는 파트너나 고객이 직접 인계할 수 있는 영역이 넓어져서 좀 그런 부분이 좀 자유로워졌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품 지원, 기술적 운영, 인프라 관리는 여전히 다 SAP가 공이 퍼블릭이나 프라이빗이나 다 하게 됩니다. 가장 많은 그 질문 중에 하나는 왜 이 시간에 프라이빗 클라우드 에디션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1번은 이것은 결국 S/4HANA의 기술력을 가져온 거기 때문에 검증받은 S/4HANA 클라우드 기술이다 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말씀드리지만 이번 계약서 안에는 CPE라는 방식을 통해서 저희 클라우드 플랫폼을 활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통해서 첨단 기술, AI, ML, IoT, 빅데이터, IRPA 등을 기술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장점이 있다고 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인프라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AWS나 MS나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을 선택하시면 그 기술력을 활용할 수가 있다. 역시 이것도 강점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큰 장점은 이런 모든 기술력이 하나의 계약, 하나의 단일 가격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하나의 계약서만 보면 내가 ERP를 통해서 써야 될 가격들이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관리가 용이하고요. 포캐스팅, 내가 얼마를 써야 될지 포캐스팅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연초에 내가 MA를 얼마 돼야지 막 계약서를 막 수십 개를 찾아가지고 막 조합하는 그런 수고를 많이 덜게 되고 관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부분은 좀 별로 안 쓰니까 좀 줄여보고 싶어. 이 부분은 내가 너무너무 잘 쓰고 있는 건 좀 늘려보고 싶어. 그래서 TCO를 줄일 수가 있고 또는 자기 역량을 거꾸로 강화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게 됩니다. 이런 TCO 매니지먼트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언프레미스는 기술 지원을 받기 위해서 티켓팅이라고 별로 우리 고객들이 안 좋아하시는 방법을 쓸 수밖에 없지만 PC는 티켓팅 플러스 3겹 지원 체계, 앞으로 말씀하겠지만 한국어로 할 수 있는 CE, TSM, CSM하는 세 롤이 지원함으로 3겹 지원 체계를 가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이런 모든 것들 하나의 계약 체계, 하나의 가격 체계로 계약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용이하고 편리하게 계약서를 준비할 수 있다, 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7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S/4HANA 클라우드에 7가지 그 구성 요소가 있는데요. 지금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가서 좀 짧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퍼블릭이냐 클라우드냐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하시면 돼요. 두 번째는 내가 하이퍼스케일러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내가 AWS에서 갈래, MS를 갈래, 또는 구글 클라우드로 갈래 결정할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새로 비즈니스 프로세스 인텔리전스라는 툴을 제공해서 비즈니스 프로세스가 맞는지 틀린지를 계속 검증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린 비즈니스 테크놀로지 플랫폼을 제공을 해서 여기서 첨단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고요. 비즈니스 네트워크 스타터팩을 들여서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는 또 여지가 생겼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다양한 서비스와 툴을 제공하므로 정말 이런 라이선스 플러스 서비스를 제공받아가지고 툴까지 제공받기 때문에 정말 이런 변화를 모색할 수 있는 정말 트랜스포머, 모자도 있고 검도 있고 방패도 있고 딱 신발도 군화도 신을 수 있는 그런 변화 혁신 트랜스포머가 준비되게 되었습니다. 기존 ERP 고객도 당연히 PC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새로운 고객뿐만 아니라 기존 S/4HANA 고객도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특별히 기존 고객인 경우에 하드웨어가 노후화됐다든지 또는 완전히 나는 새로운 인스톨레이션이 됐다든지 또는 TCO 절감을 원한다든지 이런 고객들이 다 이쪽 프로그램을 통해서 PC로 전환할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참석하신 우리 파트너들도 많이 오셨는데요. 저희 파트너와 또 SAP와 하나의 비행기를 타시고요. 고객분들을 모시고 저 클라우드로 위로 날아보는 라이즈 위드 SAP 비즈니스 트랜스포메이션 애저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구름 위로 날아서 구름 위에 장관을 같이 볼 수 있는 정말 멋진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왜 프라이빗 클라우드 에디션인지 7가지 관점에서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근데 오늘 이제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는 PC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도 있고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10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소개하다 보니까 좀 궁금한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발표 중에도 오늘 참석해 주신 숫자에도 놀라고 있는데 지금 발표 중에도 굉장히 질문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 발표 지금 질문 들어온 내용들 제가 2부에서 반영해서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이 한편으로 또 보면 SAP사가 그동안 우리 클라이언트들하고 그 소통이 좀 아쉽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오늘 기회를 빌어서 제가 여러분들 입장에 서서 SAP에게 맹공 아닌 맹공을 좀 하면서 여러분들의 좀 궁금한 부분을 풀어드리도록 하겠는데 질문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제가 아무리 두 분 발표하는 동안에 질문들을 좀 묶어서 여러분들 입장에서 좀 많이 질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발표자는 AWS 김구중 전무께서 S/4HANA 프라이빗 클라우드 에디션을 위한 최적의 인프라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태용 본부장님이 또 워낙 정리를 잘해 주셔가지고 저도 PC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돼서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그 경영혁신 플랫폼의 뉴 노멀이라는 주제로 AWS가 SAP의 라이즈 위드 SAP의 그 비즈니스 모델을 실현할 수 있는, 이네이블 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개념으로 좀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SAP하고 AWS는 벌써 이제 13년간의 그 코이노베이션 여정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2008년에 SAP 글로벌 개발 조직에서 유연하고 그리고 확장 가능한 클라우드 기반의 개발 플랫폼을 찾으시다가 그래서 AWS를 선정하신 이후에 고객으로서 AWS를 쓰기 시작하신 게 이제 SAP와 AWS의
그 코이노베이션 여정이 시작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 장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SAP 하나에 최적화된 인스턴스의 출시라든가 아니면은 하나 데이터베이스를 빨리 인스톨할 수 있는 그 하나 퀵스타트, 그리고 SAP에서 제공하는 그 뭐 SCP라고도 하고 BTP라고도 하는데요. 클라우드 플랫폼 자체도 AWS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SAP의 그 SaaS 솔루션들, 최근에 인수한 뭐 컨커라든가 퀄트릭스 이러한 솔루션들도 AWS 상에서 운영이 되는 등 13년 동안 코이노베이션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 1월에 SAP S/4HANA 클라우드 PCE가 정식으로 이제 출시가 되었는데요. 이미 AWS는 SAP하고 13년간 여정을 같이 해왔고, 그리고 S/4HANA뿐만 아니라 SAP 하나 기반의 그러한 이제 인스턴스 그리고 최적화된 인프라를 제공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S/4HANA 클라우드 PCE 에디션의 최적의 인프라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3년간 여정을 같이 해오다 보니 벌써 5,500개 이상의 SAP 고객사들이 AWS 상에서 SAP를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각각의 인더스트리별로 많은 이제 고객 사례가 저희들이 존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미 5,500개의 고객사 중에 절반 이상이 SAP 하나 기반의 솔루션들을 AWS 상에서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SAP를 운영하는 것뿐만 아니라 AWS에서 제공하는 175개 이상의 서비스들을 같이 조합을 해가지고 SAP 솔루션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SAP하고 13년간 여정을 같이 할 수 있었던 원동력, 그리고 5,500개 이상의 고객을 확보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결국은 AWS가 고객들이 원하는 신뢰할 수 있고, 그리고 확장 가능한 안정적인 그러한 클라우드 플랫폼을 제공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가트너에서 발표하는 매직 쿼드런트에 따르면 저희들이 10년 연속 클라우드의 리더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버티컬 라인인 실행 능력, 실행 가능성, 이런 부분을 보시면 다른 하이퍼스케일러들과 이 갭이 크다라는 걸 보실 수 있는 거고, 이거는 뭘 의미하시냐면 고객분들께서 AWS 상에서 특정한 기능, 특정한 솔루션, 특정한 서비스를 사용하고 싶으실 때 이미 준비된 솔루션들이 있는지, 서비스가 있는지라는 측면에서 즉각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SAP 하나 기반의 클라우드 플랫폼으로 그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ISG라는 회사에서 지금 AWS를 SAP 하나를 위한 클라우드 플랫폼 리더로 연속 3년 연속 또 리더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WS는 SAP 하나 기반, 그리고 S/4HANA, 그리고 S/4HANA 클라우드, 이런 이제 모든 솔루션들을 위한 기반 플랫폼으로서 인정이 되고 있고요. 말씀드린 걸 종합을 해보면은 5,500개 이상의 고객사가 이미 쓰고 있는 검증된 클라우드 플랫폼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리서치 컴퍼니로부터 이렇게 리더로서 인정을 받고 있으며 이미 13년 동안 다른 그 클라우드 사업자하고는 다르게 13년간 SAP하고 이미 파트너십을 가지고 그 클라우드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까 설명을 못 드렸지만 SAP에서 그 BTP, 비즈니스 프로세스 비즈니스 테크놀로지 플랫폼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그 BTP 플랫폼이 10개가 AWS 상에서 돌아가고 있고, 특히 한국에서는 올해 6월까지 BTP 클라우드가 한국에 AWS 상에서 론치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 고객들은 S/4HANA 클라우드를 AWS로 선택을 하시면 BTP 플랫폼과 더불어 가지고 좀 더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인프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AWS가 SAP와 밀접하게 협업해와서 고객들에게 좋은 클라우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또 새로운 솔루션인 PC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BSG 파트너사 오대현 전무께서 S/4HANA 클라우드 구현 프로젝트 특징 및 내용을 중심으로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BSG 오대현입니다. 앞에서 두 분이 SAP하고 AWS 관점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구현하고 운영 관점, 실제로 고객들이 와닿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필드의 어떤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SAP를 클라우드에서 구현했을 때 어떻게 달라질까, 어떤 부분들이 달라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실제로 이제 구현 단계, 구현 프로젝트 할 때 어떻게 달라질 건지, 그다음에 인프라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통적으로 얘기하는 그 온프레미 하드웨어를 도입하는 어떤 일정한 절차들이 있는데, 그런 거하고 달리 어떻게 제때 맞춰서 준비가 될 건지, 그리고 비용은 어떻게 될 건지, 구현 컨설팅 비용이나 아니면 인프라 비용이나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변화가 될 건지, 그리고 우리가 좀 더 많은 고려를 해야 되는 건 아닌가, 아니면 기존의 여러 가지 온프레멘 대비 클라우드 구현 시 좀 더 많은 역할이나 역량이 필요한 건 아닌지, 그리고 구현이나 운영 단계에서 좀 더 많은 컨택 포인트가 생기는 건 아닌지, 이러한 여러 가지 궁금증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그 기존에 저희가 생각하는 클라우드에서 SAP를 구현하는 4가지 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프라스트럭처 같은 경우는 그 버추얼 머신, 클라우드의 서비스를 장착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SAP S4HANA 솔루션이 올라갑니다. 이 2가지가 합쳐져서 SAP에서 이번에 Rise with SAP라는 프로그램으로 고객들한테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저희 같은 이제 컨설팅 회사는 고객분들하고 이런 그 인프라하고 애플리케이션의 라이선스를 가지고 구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도 세우고, 그 다음에 구현의 어떤 방법론들을 논의할 예정이고, 그렇게 이제 구축을 하고 나오면 그 다음에는 이제 기존의 온프렘과 달리 이제 클라우드 환경에서 SAP가 구현이 되는 거고요. 그 단계 이후에, 구축 단계 이후에 운영은 어떻게 또 해 나갈 건지를 또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SAP에서 PC를 구현하면서 아레나를 요약을 해서 저희하고 공유를 해주셨는데, 기존의 온프렘에서 온프렘 환경의 인프라를 가지고 구현하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단지 이제 SAP에서 인프라를 제공해 주시기 때문에 프로젝트를 하면서 베이시스 컨설턴트가 SAP의 테크니컬 서비스를 제공해 주시는 분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 일정 관련해서는 좀 더 타이트하게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생각했을 때 구현하고 그 다음에 운영 관점에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고려해야 될 사항들을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아까 앞에 말씀드렸지만 프로젝트 조직도 구성 시 그 인프라를 제공하는 SAP 쪽의 담당자분들, 테크니컬 담당자분들하고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잘 구축을 해놓고 프로젝트의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이나 변수가 발생됐을 때 이를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어떤 체계를 구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그 전체 SAP 랜드스케이프상 프로젝트별로 상이하게 될 가능성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PC상의 SAP에서 제공해 주시는 표준 랜드스케이프를 중심으로 혹시 있을 그 프로젝트의 어떤 변수들을 고려한 내용들을 좀 조율을 해서 미리 클라이언트 전략을 세워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운영 단계에서는 무엇보다도 그 리스크를 줄이고, 그 다음에 실제로 어떤 이벤트, 페일리어가 났을 때 그런 어떤 그 에스컬레이션 절차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인프라 운영상의 툴들을 또 서로 확인해서 제대로 셋업을 해놓는 그런 내용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왕 이제 클라우드에 올리셨기 때문에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의 여러 가지 장점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은 또 어떻게 세팅을 해야 되는지 미리 사전에 논의를 해놓으면 운영상의 여러 가지 이점들을 극대화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바라볼 때는 많은 분들이 이제 클라우드상에서 SAP가 운영이 될 수 있는지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있으신데, 저희가 이제 BSG는 이제 AWS 사업을 하면서 실제로 한 40개 정도의 고객을 클라우드에서 마이그레이션 해서 올려서 운영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BSG는 SAP
구현 컨설팅뿐만 아니라 운영 조직, 그다음에 AWS의 클라우드의 운영 조직까지 한꺼번에 운용을 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고, 오른쪽에 보시면 일반적인 클라우드의 어떤 장점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SAP 하나DB, 특히 인메모리 DB는 하나DB를 클라우드에서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느낀 장점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세세히는 설명을 못 드리겠지만 실제로 많은 고객분들이 베네핏을 느끼고 계시고,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하시면 좀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또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라이빗 클라우드 에디션 환경하에서 구축 및 운영 관점에서 좋은 얘기 많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SAP, AWS, BSG 파트너사 세 분 좋은 말씀 감사드리면서 2부 패널 토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패널 토의 시작하기에 앞서서 두 번째 돌발 퀴즈 드리겠습니다. 오늘 발표해 주신 3개사 이름을 댓글로 보내주세요. 선착순 3분께 선물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내주시는 동안에 2부 패널 토의를 진행할 건데요. 지금까지 25분 동안에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셨어요. 그 내용을 제가 좀 포함해서 3분께 드리도록 하고, 오늘 다 못 다룬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 홈페이지에서 추가로 답변 드릴 것이며, 또한 질문 내용이 굉장히 깊고 전문적인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서 오늘 시간상 3분이 답변하기 어려운 내용에 대해서는 추가로 더 파악을 해서 저희 홈페이지에 올리도록 할 것이며, 이렇게 여러분들이 저희 KS 유지를 활용을 하면 저희가 이 관련된 회사들한테 질문하고 답변을 드릴 거니까 ks.kr 저희 홈페이지 많이 이용해 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답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정답은 SAP, AWS, BSG 파트너스입니다. 자, 3분 축하드리고요. 자, 2부 패널 토의를 여러분들 질문을 중심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앞에 3분들이 하고 싶은 얘기는 많았는데 저희가 시간을 짧게 드려서 아쉬운 점들이 많다고 하시는데요. 일단 여러분들 댓글에 대한 답변으로 나머지 궁금증들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ERP 솔루션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R2, R3, ECC에서 시작해서 6, 7년 전에 S4 하나가 출시되어서 온프레미스 중심에서 퍼블릭 클라우드로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오늘 설명된 프라이빗 클라우드 에디션까지 있습니다. 이러한 솔루션들을 선택하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이러한 솔루션을 선택할 때 판단 기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또한 이러한 PC에 대한 강점이나 고려사항 측면에서도 짧게 부탁드립니다. 이 질문은 3개사 모두에게 공통이 되는데요. 질문이 많으니까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예, SAP에서 먼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누가 뭐래도 클라우드가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고요. 저희 회사의 어떤 기관 시스템, 특별히 ERP 시스템이 클라우드로 가냐 안 가냐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회사의 가치를 판단하는 데도 중요한 잣대가 지금 되고 있거든요. 우리 회사가 ERP 클라우드를 쓰고 있다라 하면 또 그 구성원의 자부심도 올릴 수 있고요. 또 가치도 올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여러 가지 그 구성 요소들이 있는데, 특별히 라이선스 측면에서 얘기를 해보면, 아까도 말했지만 PC는 라이선스에 어떤 언프리미시적인 라이선스, 또 MA 비용까지 다 포함되어 있고요. 또 여기 인프라 비용이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인프라의 테크니컬 매니지 서비스 비용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플러스 아까 PC가 또 제공되는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었잖아요. 프로세스 인텔리전스, 그다음에 아리바 네트워크, 그다음에 CPE라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 BTP 기술을, 최신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기술들, 그 외에 러닝허브나 교육에 관련된 툴들, 그다음에 레디니스 책들, 그다음 커스터머 코드를 어널라이즈 할 수 있는 이런 모든 툴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과히 이 어마어마한 트랜스포 로봇과 같은 그런 좋은 아주 계약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TCO 관리가 쉽기 때문에 이 TCO 관리를 하기가 굉장히 사실상 어렵거든요. 예를 들어 예전같이 디스크 따로 사고 메모리 따로 사고 서버 따로 사고 거기 지원 업체들 다 있고요. 그러면 메인터넌스 챙기는 것만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만 담당하는 직원들이 한두 명씩 있었어요. 대기업에는. 그런데 이런 계약 방식으로 가면 하나의 계약 체계, 하나의 프라이싱 체계로 가서 굉장히 관리가 쉬워지고, 관리가 쉬워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내가 역량을 더 강화하고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낼 수 있는 기회 비용이 더 줄어들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기회비용을 줄어들고 거기서 찾아내는 베네핏은 커질 수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라이선스 관리 차원에서 보시면은 좋은 해답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AWS 관점에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기 참여하시는 유저분들도 다들 이제 공감하시는 얘기일 텐데요. 저희들이 SAP 프로젝트가 워낙 크다 보니까 SAP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쯤에는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사실은 인프라에 대한 준비 시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개발 서버, 운영 서버, 그리고 그 품질 서버 이런 서버들을 주문을 하고 그리고 그것이 딜리버리 되고 거기에 SAP 솔루션을 설치해 가지고 실제로 개발을 착수하거나 아니면 컨피규레이션에 착수할 때까지 짧으면 수주, 길면은 이제 몇 개월이 걸리는 그런 이제 단점들이 있었습니다. 클라우드는 이러한 단점들을 진짜 일거에 해소할 수 있는 좋은 이제 솔루션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는 우리 회사가 S4 하나를 AWS 상에서 사용하겠다라는 결심만 하시면은 AWS에서 제공하는 론치 위저드 같은 이제 편리한 툴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 회사는 몇 개의 어플리케이션 서버를 운영할 거고 DB 사이즈는 얼마로 갈 거고 이런 이제 사전에 정의하는 패턴을 가지고 패러미터만 입력을 하시면 짧게는 1시간, 뭐 3시간 내에 S4 하나의 풀 아키텍처가 이제 여러분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준비가 돼서 제공이 됩니다. 저는 이제 AWS 입장에서는 SAP 프로젝트를 진행함에 있어서 가장 달라지는 점은 결국은 우리가 인프라를 좀 더 SAP 환경을 얼마나 쉽게 활용할 수 있느냐라는 측면에서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BSG가 이제 컨설팅을 하면서 최근에 저희가 이제 클라우드 사업본부를 한 3년 전에 만들고 현장에서 이제 고객분들의 어떤 그 요구사항들을 이제 청취를 해보면 최근에 한 1, 2년 사이에는 이제 적극적으로 클라우드 도입을 이제 고려를 하시고 앞에서 이제 두 분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장점들을 모두 인지하고 계신 것 같아요. 단지 이제 의사결정의 어떤 단계에서 ROI나 아니면 전체 TCO를 고려하는 여러 가지 그 숫자를 이제 계산하시는 어떤 과정도 있으셨고요. 근데 저는 이제 무엇보다도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을 고려하셨을 때 지금 SAP에서 라이센스하고 그 다음에 인프라를 통합해서 시너지 낼 수 있는 그 최적화할 수 있는 어떤 옵션을 주셨다라고 저는 이제 그런 의미를 부여하고 싶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PC도 충분히 고객분들이 클라우드로 이전하면서 고려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세 분께서 뭐 답변을 주셨는데 SAP는 뭐 원 컨트랙, 원 프라이싱 체계라 편리하다. AWS는 준비 기간이 아주 짧다. BSG는 이제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시에 시너지 옵션을 부여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좋은 얘기인데 과연 이제 오늘 참여해 주신 많은 클라이언트 분들, 우리 고객분들이 공감하실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아닐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일부 지금 질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이런 걸로 전환할 때 특징이 뭐냐, 비용적인 측면에 효과가 있느냐, 뭐 도입 효과는 뭐냐, 뭐 BC 담당자가 필요하게 되느냐, 보안은 뭐냐 쭉 있는데 좀 세분화돼서 질문 드리겠지만 이렇게 좋은 말씀 주셨는데 여기 참여해 주신 분들이 아 그래 그거 맞는 것 같아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점을 아주 간략하게 찝어서 이 PC가 클라이언트에 이런 장점이 있다, 이런 기대 효과가 있다, 이러한 강점이 있다, 한번 꼭 좀 더 살펴봐라 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 아주 간단하게 대답을 SAP하고 AWS 좀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그 TCO 측면에서는 이게 결국은 경쟁이 최근에는 저희 회사끼리 경쟁이거든요. 그러니까 언프레미스냐 PC냐 이제 경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새로 ERP를 도입하시는 고객들은 저희가 이제 PC 베이스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언프레미스 가격이 상대적으로 이제 PC 가격을 굉장히 매력적으로 많은 오파링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비교를 해보시면 아마 PC로 가는 게 유리하다고 많이들 판단하시는 것 같습니다. 현재도 이미. 다만 이제 이미 온프레미스를 즐기고 있고 그 베네핏을 누리고 있는 고객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 입장에서 내가 그럼 굳이 PC로 가야 돼? 라고 하실 것 같아요. 뭐 저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것 같고요.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클라우드로 가는 경우에
PC로 가는 경우에 베네핏이 100이고 언프레미스에 있을 때 베네핏이 80이라 그러면 그래 내가 지금 80에 돈을 내고 있지만 100의 베네핏이니까 100까지는 낼 수 있어. 근데 105는 좀 힘들 것 같아. 이런 고객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가격을 이제 이렇게 브레이크다운해서 비교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언프레미스와 서브스크립션의 가격, 메인터넌스 가격, 인프라 가격, 인프라의 서비스 가격, 그 추가로 이제 제공되는 소프트웨어 서비스 가격을 이렇게 쭉 나래비 세워가지고 비교를 저희가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105를 낼 수밖에 없다. 가격을 105밖에 낼 수 없다. 그러면 고객은 안 오실 겁니다. 저희가 뭐 어거지로 끌어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충분히 노력을 함으로 말미암아 100 또는 99까지 낼 수 있는 여러 개 아주 피나는 노력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이제 기술 지원에 입주에서는 저희가 특별히 PC에는 아까도 말했지만 CE 이분들은 전문적으로 계약의 변경 또는 계약의 유지, 또 계약의 갱신들을 관리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고객분들이 이분들과 함께 일하시면서 계약의 변경을 해가지고 계약 어떤 TCO 관점에서 TCO를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고요. CDM이라고 불리는 이제 클라이언트 딜리버리 매니저들가 있는데 이분들이 한국말 할 수 있어서 논 테크니컬, 그러니까 비기술적인 이슈들이 생겼을 때 이분들이 먼저 컨택을 해서 기술 지원을 할 수 있는 포컬 포인트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또 TSM이라고 테크놀로지컬 서비스 매니저가 있어가지고 기술적인 이슈들을 해결해주는 한국분이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세 삼겹 지원 체계가 있기 때문에 기존의 하드웨어에서 문제 생기면은 티켓팅을 하면 굉장히 이게 시스템적으로 티켓팅하고 언제 오나 답변 기다리고 이거 가끔 영어로도 오고 이러면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근데 이런 한국분들이 3기업으로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기술 지원 체계가 많이 향상됐다. 과거에 뭐 작년에 비해서 많이 향상됐고 지금도 계속 향상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좀 바라봐 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연 설명을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그 SAP가 SAP 하나, 그러니까 SAP의 데이터베이스죠.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고 하나를 출시하기 전에는 다른 이제 회사의 데이터베이스들을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그 당시에는 SAP를 계약을 할 때 고객에게 선택권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데이터베이스를 SAP하고 같이 계약을 할 때는 SAP가 번들 DB의 개념으로 데이터베이스를 포함시켜 가지고 같이 계약을 한 거고요. 아니면 우리 회사가 SAP 라이센스만 도입을 하고 데이터베이스는 별도로 그 구매를 해 가지고 쓰겠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 번들 DB가 아니라 그냥 네이티브 DB를 구매를 해 가지고 이렇게 사용하던 개념입니다. 그래서 PCE는 그거하고 이렇게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4 하나 클라우드를 구매를 하는데 인프라를 우리 회사가 따로 살 건지 아니면 SAP에서 같이 살 건지라는 그런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같이 사는 이유에 대한 거는 이제 장점을 보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클라우드에 대한 운영 인력이 좀 적다든가 아니면은 SAP를 믿고 모든 거를 그냥 맡기고 완 컨트랙으로 모든 거를 하고 싶을 경우에는 PC를 선택을 하시면 SAP가 어플리케이션부터 인프라에까지 운영에까지 모든 것들을 이렇게 완 오퍼, 완 컨트랙으로 계약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런 계약의 편리성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인프라 측면에서 볼 때는 뭐 그런 궁금증도 있으실 것 같은데 나중에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SAP와 AWS를 따로 컨택하는 게 아니라 SAP만 컨택을 하면 그러한 이제 유지보수 지원 체계들이 SAP에 의해 가지고 정해진 거버넌스에 따라 가지고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것들이 좀 장점으로 작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개사에서 언뜻 들어보면 좋은 것 같은 얘기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현장에 있어 보면 한 20년 동안, 30년 동안 이런 일을 하면서 만나 보면 뭐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뭐 총론 찬성, 강론 반대. 있어 보이지만 구체화되지 않는 내용들 들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조금 있어 보이긴 하네요. 그렇지만 아직도 궁금증이 해소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좋은 점들은 기술이 한국으로 지원된다는 거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체계가 단일화된다는 거 좋은 것 같은데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여기 참여해주신 분들 입장을 대변해 보면 일단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이 이 PC에 대해서
비용적인 측면에서 효과가 있다고 다들 얘기를 해주셨는데 진짜 비용적인 효과가 있는지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서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저희가 KSG 게시판에 올려서 많은 분들이 보도록 해줄 건데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당연히 해드려야죠. 또 하나는 기대 효과를 지금 많이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해주실 때 기대용의 비용은 전제 조건이 애플 투 애플 비교해야 됩니다. 뭐 애플하고 오렌지 비교하면 안 되고요. 애플 투 애플로 비교해 주시는 거 하나. 그다음 PC로 가면 이런 점 좋아질 거야. 많은 설명해 주셨지만 다시 한번 요약 정리해서 저희한테 기대 효과 보내주시면 마찬가지로 게시판에 올려서 많은 분들의 궁금증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약속해 줄 수 있는 거죠? 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실시간 댓글 보내주시면 제가 이거 PC로 지금 보면서 여러분들 내용 반영해서 패널 토의에 함께 진행하고 있으니 댓글 실시간으로 남겨주시고 또 오늘 다 못한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 KSG 생각보다 파워 좀 있거든요. 저희가 밀어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많이 보내주십시오.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업그레이드 할 때 앞서서 나왔지만 뭐니 해도 돈이에요. 돈인데 예산입니다. 비용 측면에서 뭐 답변 주시기로 했지만 그래도 이 자리에서 한번 짧게 언급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일단 뭐 인프라보다는 비용 측면 보면 전체 라이센스를 보면 전체 비용 체계 그리고 구축에 대한 비용 이런 부분이 주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SAP하고 BSG에 질문 드립니다. 예,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제가 과거에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어떤 회사가 그 온프레미스에서 저희 프라이빗 라이선스를 이제 구매를 하기 위해서 그 애플 투 애플 비교를 하길 원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서버 가격, 서버의 이제 서비스 에전 테크니컬 서비스 가격, 라이선스 가격, 메인터넌스 가격을 이렇게 쭉 세워가지고 비교를 했습니다. 근데 이 기준이 보시는 관점이 저희 SAP하고 고객이 굉장히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테크니컬 서비스 가격, 자, 요거를 어차피 우리가 이쪽으로 대체하면 이만큼 싸집니다를 보였더니 안 돼. 왜냐하면 우리는 테크니컬 서비스 하시는 분이 정규 직원이라 이분은 어디 돌릴 데가 없다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월급 주고 써야 되기 때문에 이 비용은 썬크 코스트이기 때문에 이거를 대체할 수 없어요. 라고 해서 정말 비교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가능하면 그 저희가 필요로 하는 템플릿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템플릿을 드리면 거기에 인풋을 좀 해주시면 저희가 가격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하나의 차트를 만들어 드릴 수 있고요. 또는 경우에 따라서 우리 밸류 엔지니어이라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주로 하시는 역할이 고객의 어떤 내부 시스템을 평가를 해가지고 실제로 코스트를 다 아주 자세히 뽑아냅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안하는 견적을 자세하게 비교를 해가지고 정말 임원들이 들어도 다 이해하고 넘어갈 정도로의 그런 자료를 제출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필요로 하시면 밸류 에이징 서비스까지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뭐 아무리 20% 30% 싸다고 해도 그게 고객한테 그게 제대로 들리겠습니까? 그런 이제 기회를 주시면 저희 IA들 또 우리 영업들 또 SAP 직원들이 열심히 가서 보여드릴 거고요. 그걸 보시고 좀 이해를 해주십사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제가 기회는 드렸습니다. KSG에 주시면 저희가 게시판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BSG 의견 듣겠습니다. 제가 이제 패널로 나오기 전에 가장 이제 듣기 싫었던 질문 중에 하나를 해주신 것 같고, 제가 최근에 제일 싫어하는 과일이 애플입니다. 그 고객분들한테 이제 질문에도 아마 있으셨던 것 같아요. BSG가 실제로 기업 서비스를 하면서 사례가 있는지. 그러면 저는 이제 그 일반적으로 생각하실 때 고객들이 그 온프레임의 하드웨어를 생각하십니다. 하드웨어는 이제 아시겠지만 딱딱한 그 서버나 스토리지 뭐 이런 내용들을 생각을 하시는데, 저도 이제 생각이 많이 바뀌었지만 서비스입니다. 클라우드는 서비스 관점에서 저희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폭이나 선택의 어떤 옵션들이 많아지는 거고요. 그 앞에서 이제 이태용 전문님 말씀하셨지만 전체 그 서비스 체계나 조직을 셔플링하기 전에는 그 애플 투 애플에 비교하는 게 좀 그 클라우드의 어떤 장점을 어필하는 건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현장에서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고객분들이 그 클라우드로 이전하고 이관하시면서 몇 가지 서비스를 애드한다든지, 예를 들면 DR이나 HA 구성, 그 다음에 랜섬웨어에 대한 어떤 프로텍팅 뭐 이런 것들을 옵션을 어떤 추가하실 때 실은
지금 전체 시장이 IT 시장이 솔루션 벤더나 아니면 소프트웨어 벤더들, 그다음 서비스하는 컨설팅 회사들 전체 클라우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에서 거의 전쟁을 하다시피 솔루션들을 개발하고 서비스를 발굴하고 계시기 때문에 좀 더 많은 그 비용 절감할 수 있는 포인트가 많은 그런 옵션들을 선택하실 수가 있어서 제가 싫어하는 과일인 애플 투 애플로 비교하는 것 좀 어려움이 있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조직이나 체계를 셔플링하고 그 다음에 추가 애드하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선택하실 때 좀 더 좋은 옵션들이 있다. 이렇게 좀 설명드리는 게 좀 현실적일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답변 감사드리고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질문사항 있으면 실시간 댓글 좀 보내주시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선물도 드리고 여러분 궁금증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댓글 많이 보내주시고요. 네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새로운 이런 PC나 새로운 솔루션을 하게 되면 가장 염려스러운 부분이 운영 중에 장애가 발생하면 어떻게 될 건가? 지금도 골치 아픈데 이 PC로 가면 더 골치 아파지는 건 아닐까? 이런 고민들 많이 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SAP AWS 해주시는데요. 실시간 댓글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PC 담당자 필요하냐? 보안 어떻게 되느냐라고 질문이 있었으니까 조금 전에 PC 담당자 필요 없다라고 답을 주신 것 같고 보안 관련된 부분 AWS 포함해서 같이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안은 여러 가지 결국 이제 데이터 센터 이슈하고도 많이 연결이 돼 있고요. 소프트웨어 자체의 역량하고도 연결이 돼 있는데 아시겠지만 우리 제공하는 IaaS를 제공하는 AWS나 MS나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이 다 나름대로 세계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는 업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잘 협력해서 보안에 대한 폴리시를 잘 맞춰 드리려고 제가 준비가 돼 있고요. 다만 공공 분야 또는 이제 은행권 분야에서의 약간 회사들마다 또는 업종마다 좀 특이하게 더 강화되어 있는 보안 정책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더 보완될 여지가 있거든요. 그건 좀 시간을 더 주시면 저희가 그런 것은 한번 맞춰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 중의 장애는 아까도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요. 보통은 이제 우리 파트너가 하시든 고객이 운영을 하시든 간에 실제로 티켓팅이라는 시스템을 활용을 해서 티켓을 올리면 그 티켓을 받아가지고 SL에 맞춰서 시간 안에 답변을 해주는 형태. 그렇다고 해서 바로 또 솔루션 오는 경우도 있지만 또 며칠 걸리는 경우도 사실상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들이 또 영어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해소하기 위해서 그간 몇 년 동안 상당한 많은 노력을 SAP 코리아에서 해왔고요. 아까도 말했지만 CE는 이제 계약적인 지원, 또 CDM은 non 테크니컬한 것, 좀 비기술적인 문제들을 어떤 운영상의 여러 가지 이슈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리소스가 준비되어 있고요. 당연히 기술적인 문제도 지원할 수 있는 TSM들이 있어서 이분들이 이제 3겹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금 한국 사람들이 이미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금년에 추가로 지금 늘리기 위해서 이미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실제로 승인 증이 있고 승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추가로 계속 스태핑이 되고 있으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좀 믿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답변을 대부분 해주셔가지고 제가 추가로 첨언 드릴 게 많지는 않은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PC 계약 자체는 원 컨트랙으로 계약되는 거고 SAP에 의해 가지고 AWS에 대한 매니지드 서비스도 제공이 되는 겁니다. 장애도 마찬가지로 SAP를 컨택하시고 SAP가 필요에 따라 가지고 AWS 엔지니어들하고 협력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고객분들께서 편하게 SAP하고 그런 문제들을 이렇게 의논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안 측면에서는 사실은 이미 5,500개 SAP 고객사들이 AWS 상에서 SAP를 운영 중이시니 더 이상 보안에 문제가 되면은 그거는 그런 일이 발생 안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보안은 결국은 AWS 그리고 SAP가 챙겨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고객분들도 어플리케이션 단에서 항상 뭔가 보안에 신경을 쓰고 보안을 강화하려는 노력은 하셔야 된다라고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죠. 저도 덧붙인다면 보안이 문제된다면 이 PC에서 SAP나 AWS 회사 자체가 위험하지 않겠어요?
회사의 이름을 걷고 보안에는 집중하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일단 오늘 고무적인 현상은 SAP 오신 이 전문님 많은 말씀해 주셨는데 믿어달라는 말까지 나왔어요. 여러분들 힘을 빌어서 제가 많은 얘기를 푸시를 좀 한 것 같습니다. 자, 5번째 질문 드리면 이 운영 중에 사용하다 보면 시간이 흐르면 사용량이 증가하기도 하고 또 사용량이 증가하니까 성능이 떨어지기도 하고 성능을 향상해야 될 부분도 생기고 기능을 보완하려고 하면 뭔가 좀 대처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신속한 대처를 하기가 곤란한 부분들이 왕왕 있었어요. 특히 온프레미스 환경하에서는 많이 심했죠. 그런 것들을 클라우드가 쉽게 해결해 준다고 하는데 PC가 진짜 쉽게 해결해 줄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3개사가 좀 같이 답변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실시간 댓글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온프레미스 대비 유연성 있느냐? 그 부분에 답변을 좀 포함해 주시고 또 메모리 사이즈 스케일업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내용도 있었고 타사 대비 차별화 기능 등 뭐 그다음에 심지어 지금 아주 전문적인 질문도 있는 게 GSI 구성 시 고려사항은 뭐냐? 뭐 이런 내용까지 있는데 오늘 시간이 짧기 때문에 최소한 앞서 2가지 얘기한 온프레미스 대비 유연성, 메모리 사이즈 스케일업은 포함해서 3개사가 좀 짧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례로 설명드리면 될 것 같고요. 클라우드의 가장 큰 장점이 시스템의 용량이라든가 인스턴스 타입이라든가 이런 변경이 실시간으로 자유롭게 이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고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 레퍼런스 고객 중에 한 회사인 유니클로 같은 회사가 6테라 장비로 SAP를 운영하다가 그 사이즈가 부족해가지고 8테라 장비로 이렇게 그 바꾸는데 온프레미스 같으면은 아주 그게 어렵지 않습니까? 주문하고 또 딜리버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클라우드 상에서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을 내리고 그리고 인스턴스 타입을 바꾸고 그리고 다시 올리기만 하면 되고요. 메모리 사이즈에 따라가서 올라가는 속도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한 수분에서 수십 분이면 인스턴스 타입을 바꿀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유연하게 이렇게 업무를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예, 그 실제로 뭐 김전무님 말씀하셨지만 그 하드웨어의 설치나 증설 자체가 뭐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어려운 건 아니고요. 다만 이제 그걸 준비하는 계약 단계에서의 논의가 좀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보통 그 100FUE라고 해서 FUE가 풀 유저 이퀴블런트라는 새로운 좀 이렇게 단위가 있습니다. 그 단위를 중심으로 우리가 이제 셀링을 판매를 하게 되고요. 100FUE 단위로 증설을 할 수 있고 100FUE 단위로 또 메모리는 256GB 단위로 증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은 이제 저희가 그 IA나 CE들이 고객하고 협의해서 이런 증설을 하게 될 텐데요. 항상 그 우리 그 모니터링 툴이나 그 모니터링을 좀 트래킹을 해가지고 유지지를 트래킹을 해가지고 미리 커패시티 플래닝을 좀 할 수 있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게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이게 그냥 가만히 앉아있다 갑자기 확 늘어난 상황에서 와갖고 그때 막 부랴부랴 하려면 굉장히 마음도 다급하고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그럴 때 꼭 사고 또 터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좀 이렇게 플래닝 베이스로 움직여 주시면 훨씬 용이하고 빠르고 쉽게 계약을 하고 또 하드웨어도 증설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한 2가지 실제 케이스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아마 그 부분을 들으시면 좀 더 유연한 어떤 하드웨어 운용에 대해서 아마 이해를 하실 것 같은데요. 첫 번째 고객 사례는 지금 IDC에 온프렘에서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운영 서비스를 제공해 드린 상황에서 프로덕션 쪽에 AP 서버가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클라우드를 또 AWS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QA 서버에 AP 서버를 프로덕션으로 돌리시고 QA 서버는 운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QA 서버를 AWS에 그 카피해서 만들어서 운영하는 뭐 어떻게 보면 고객 입장에서는 하드웨어를 다시 사지 않고도 그렇게 템포를 운영하신 경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최근에 고객 사례인데 그 원가 쪽에 개선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가 구 개선, 그러니까 원가를 한정하는 분석하는 단위를 너무 이렇게 세분화하셔가지고 첫 번째 결산할 때 상당히 그 많은 기간이 걸리셨어요. AWS에서 운영 중이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레커먼드 한 거는 그 결산 기간 중에 AP 서버를
한 2배 정도 늘리고 메모리도 늘리고 그리고 결산이 끝나면 그 원복하는 예전에 이제 온프렘 환경에서 이런 부분들이 불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비용 문제도 있고 또 하드웨어를 계속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2개 사례를 보시면 아마 충분히 장점을 인지하실 것 같아요. 세 분이 공이 말씀해 주신 게 클라우드의 장점인 것 같아요. 저희가 오랫동안 들어왔기 때문에 이해가 잘 됩니다. 근데 딱 하나 좀 걸리는 부분이 다 좋은데 실질적으로 업그레이드 한 데는 수분에서 수십 분이면 된다고 했는데 계약 맺는데 뭐 한참 걸린다고 하니까 결국 비용 문제가 걸리지 않을까 싶은데 비용도 싸게 해주면 쉽게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에 나온 비용 부분이 함께 좀 논의가 되면 좋겠고요.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 회사에는 ERP 외에 많은 레가시 시스템들, 타 시스템들이 있는데 회사 내에서는 그런 것들이 하나로 어우러져서 실시간 데이터가 연계되고 운영이 돼야 되는데 ERP는 이렇게 되는지 알겠는데 그 많은 레가시 시스템들과의 연계성 또 그런 회사 전체 시스템들이 변경이 되거나 업그레이드 되거나 할 때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 라는 궁금증을 갖고 있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GSI도 질문이 나왔던 것처럼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AWS나 BSG에서 한번 답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AP를 AWS 상에서 이렇게 사용하고 계시는 동안 예를 들어 가지고 데이터 레이크나 이런 것들을 구축할 그 니즈가 있을 경우에는 AWS의 그 글루 같은 ETL 서비스를 활용해 가지고 이렇게 데이터를 모으고 콜렉트하고 이렇게 로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SAP하고 기존의 레가시 시스템 간의 인터페이스는 전문적인 이제 솔루션들이 있고요. 특히 이제 SAP에서 제공하는 비즈니스 테크놀로지 플랫폼에 있는 다양한 이제 그 솔루션들을 활용해 가지고 기존 시스템들 간의 인터페이스하고 인티그레이션 하는 작업을 진행하는 것을 또 제가 권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호중 전문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AWS 그 서비스들, ETL 서비스를 이용하면 원활하게 이제 제공이 되고 또 한 가지 조금 첨언을 드리면 저희가 지금 오늘 이제 PC는 SAP 워크로드를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전체 그 운영진 시스템의 어떤 타입을 구분해 보면 SAP 외에 패키지 시스템이라든지 웹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고객분들이 이제 그런 SAP 외에 난 SAP 쪽의 워크로드를 만약에 클라우드에 올리시면 좀 더 편하게 인터페이스를 하거나 아니면 데이터 연계 서비스의 어떤 비용이 절감되는 그런 효과도 같이 누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2시 3분에 시작했기 때문에 한 3시 3분이면 1시간에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많은 분들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특히 실시간 댓글 많은 분들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이 끝났다고 해서 실시간 댓글 끝나지 않고요. 저희 ksg.kr 홈페이지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선물도 드리고 또 그런 질문에 대한 답변을 찾아서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질문 언제라도 저희 KS 홈페이지에 남겨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행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특히 오늘 이 바쁘신 중에도 참여해 주셔서 발표해 주시고 Q&A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신 3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행사가 있기까지 주변에서 많이 도와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과 같은 행사는 우리 SAP의 고객, KSUG의 회원들에게 도움이 되는 자리라 생각이 되니 계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좋은 의견 남겨주시면 많은 분들이 원하는 내용 중심으로 주제를 만들어서 필요하신 분들 오늘처럼 소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또한 오늘 진행된 내용이랄지 향후에 진행된 내용이 1시간의 짧은 내용들 때문에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그런 주제 또 한 번 하자 얘기하시면 마찬가지로 심층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기탄 없는 의견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KSUG는 고객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고객의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합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도 머뭇거렸다면 저희 KSUG를 활용해 주시고 또한 우리들끼리 경험한 내용을 서로 공유한다면 조금 더 시행착오를 막을 수 있고 좀 더 일을 쉽게 할 수 있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자리입니다. ksug.kr로 들어오셔서 불편사항, 궁금한 사항, 요구사항 모두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진행된 내용은 KSUG 홈페이지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보고 싶거나 혹시 못 보신 부분이 있어서 참조하시고 싶은 분들은 참조해 주시고요. 좋은 의견 많이 보내주십시오. 이 코로나 전국으로 인해서 이러한 자리를 오프라인으로 만들고 싶었으나 저희가 오늘 또 세 분만 모신 게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4인 또 저희 투명 유리판 모든 걸 준비해서 진행을 했고요. 다음번에도 마찬가지로 개선되지 않는다면 계속 온라인으로 진행될 거고 이게 개선이 되면 한 번쯤은 여러분들 오프라인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과 오늘 유튜브로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